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장 초반에는 1%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매도폭 줄여나가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210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소폭 상승하면서 726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송원산업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6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기대치 216억 원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1, 2월 극단적으로 위축됐던 산화 방지제 출하량이 3월 이후에 정상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분기 판매량 같은 경우도 전분기 대비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수익성 추가 개선을 기대하는 기대가 할 수 있는 이유로 될 수 있겠습니다. 석유화학 시황은 2018년부터 불황 국면에 일부 접어들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북미 ECC 가동에 따른 공급 증가 탓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만 4개의 신증설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송원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북미 ECC 설비들은 주로 PE, 범용 플라스틱의 일종을 생산하고 여기에는 산화방지제가 반드시 첨가돼야 됩니다. 이 시장은 사실상 바스프와 송원산업이 과점하고 있고요. 송원산업은 글로벌 20%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019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나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신규 화학 공장 가동에 따른 수혜가 송원산업에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2020년 이후에도 북미 ECC 제품 그리고 아시아 NCC 신증설 프로젝트가 계속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과정에서 송원산업의 성장성도 같이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21,500원 구간의 눌림목 매수 구간과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문 그리고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전문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탑 엔지니어링 1.78%, 드리머스 컴퍼니 3.33%, SM은 1.63%, 그리고 카카오는 5.86%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SK텔레콤 4.01%, 금호산업은 3.62%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12일에 주셨던 한국전자인증은 2.8%, 옴니시스템 5.33%, 웰크로는 1.85%, EXT는 10.08%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5월 31일에 주셨던 재룡산업은 12%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7.91%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최동기 전문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카카오 5.86%, 4위에는 하나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6.67%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3위에는 포스코케미컬 11.09%, 2위에는 Y솔 15.41%, 1위에는 삼지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8%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EXT 올라와 있습니다. 10.08%. 4위에는 재룡산업 12.6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3위에 올라온 종목도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알루코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13% 넘었습니다. 2위에는 삼표시멘트 14%, 1위에는 삼호개발 16.96%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반정민 소장의 DA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2% 이상 가져갑니다. 7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종근당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8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34%가 넘어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6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46%가 넘었습니다. 5위와 4위에는 나란히 홍기범 연구원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로투세븐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4%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4위에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3주 만에 수익률이 56%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반정민 소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는 솔리드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8% 이상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2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SG 세계물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한 달 만에 62% 이상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1위에는 SD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약 3주 만에 수익률이 무려 94% 이상 가져갑니다.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무님께서 와이소를 5월 24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5%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소는 아시다시피 이제 화해부지 관련주인데요. 이 회사는 그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소어 필터, 두플렉스, 블루투스 모듈 등 무선 주파수 이제 솔루션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일단 소어 필터, 두플렉스 등 휴대폰 주로 이제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 솔루션 제품을 국내외 휴대폰 제조업체에 판매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일단은 그 회사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은 선행포가 7.7, PBR은 1.4, 부채 비율은 43%, 유보율은 무려 이제 2,100%가 돼서 일단 재무적인 안정성 위해서 이러한 어떤 5G 타이머가 겹치면서 일단 주가가 상승 트렌드에 있습니다. 사실 뭐 RF 관련, 그러니까 무선 주파수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제 글로벌 강자들이 이제 5G에도 수혜를 누릴 것이며 아마 이런 회사들의 납품하는 와이소에도 크게 수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거는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휴대폰 판매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서도 일단은 증가세가 나타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연속 전년비 증가세를 기록을 했는데 뭐 화웨이라든가 오포, 비버, 샤오미 등 중화권 업체들의 신제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소는 주로 이러한 중국 업체들의 어떤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업체 대비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회사는 5G 도입으로 인해서 어떤 물량이라든가 가격이 있어도 일단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적자 사업부를 일단은 매각을 했습니다. 또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피해드 스피커,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신사업으로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번에 와이솔은 어떤 면에서는 좀 대차 잔고, 공매도가 좀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다가 약간 주춤하수는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눌림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로 일단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24,000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5월 17일에 이 알루코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13%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3,100원도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매도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제조업체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 기대 그리고 모바일 부품 소재 관련 추가 매출 확대 기대 이런 것들로 이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5월에 추천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지수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 매물대의 하단을 목표가로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수가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저항 매물대 상단인 3,25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개인의 보유 물량이 줄어들면서 기관과 외인의 수급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목표가 3,25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4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선물옵션 만기일인 가운데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영향으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물량으로 어제 이 장 초반은 1%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어제 중국 측이 금융시장 개방을 발표하면서 외국인들 매도폭 조금씩 줄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에너지주 그리고 철강주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WTI는 장중한 때는 4%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2% 오늘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함께 유가 흐름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 출발합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나갑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2% 가깝게 하락을 했었죠.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43,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어제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하락세 이어가고 6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요. 한 달 사이에 거의 주가가 15% 넘게 빠졌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0.71% 하락세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14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국의 업체인 오로라와 손을 잡고 로보택시 상용화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오늘 0.72%의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20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LG화학이 3%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합권 34만 9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도 0.2%의 강보합권 4만 5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가 11위권까지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단숨에 8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출발합니다. 0.4% 강보합권 24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위권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대 급등하면서 어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31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모비스 어제 12위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2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엇갈립니다. 일단 코스피는 2100선 무너졌습니다. 0.58% 하락하면서 약 2분 만에 12포인트 빠지면서 2090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72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 하락세입니다. 0.5% 하락하면서 5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은 오늘 0.6%의 상승세 18만 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도 오늘 강보합권 5만 6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강보합권 1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HLB가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6%대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LSKB 100%로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 이런 소식 있었습니다. 호재로 오늘 작용을 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펄어비스가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시작은 6위권까지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5% 상승하면서 22만 2,600원의 거래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하반기에 신규 게임 출시 등에 따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현재 25만 원 선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오늘 메디톡스는 강보합권 42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빠집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함께 좀 커플링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73,300원 거래됩니다. 휴젤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0만 8,300원에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메멘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전무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스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관련주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등 모든 IT 전자제품과 리튬이온 2차 전지에 응급제에 사용되는 일렉포일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시장 자체가 어떤 5G 테마에서 과연 그 다음 테마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추측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수소차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ESS 관련주들이 아마 향후에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보면은 수소차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뉴스가 발표되면서 어떤 성장 산업으로서 우리가 기대를 안 줬는데 며칠 전에 발표하자마자 노르웨이에서 일단 수소차 관련 이제 폭발 사고가 났죠. 그래서 아마 수소차의 경우에는 탱크가 기본인데 탱크가 이제 사실 이런 안정성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수소차보다는 좀 시간이 좀 걸리면은 다시 우리가 전기차라든가 전기 자전거 이런 쪽이 앞으로도 유명한 어떤 산업이 되면서 일단 관련주들이 아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 그 2차 전지 강연은 이제 양극재가 있건 음극재가 있죠.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LNF 그다음에 이런 음극재에서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가 일단은 1위 기업이 되겠는데 에커프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이제 윤여겨 봐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는 약간 어떤 조정하면서 상승하면서 이런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경우는 재무제표 자체가 선행포는 27.9, PBR은 3.9, 부채 비율은 31%, 유보율은 2251%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2018년도에는 실적 자체가 좀 부진했습니다. 매출액은 5,020억, 11%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1% 감소한 48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매출액은 약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6,040억 원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무려 31% 증가한 638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영국의 메이 총리가 이런 말씀을 했죠. 영국이 G7 국가 중에서 최초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전 세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 에너지라든가 전기차, ESS 관련주들이 아마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메이 총리는 아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기 전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2050년까지는 이러한 순제로로 탄소 배출을 만들겠다 이렇게 강력한 선언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경우 자동차 동력원의 정기화, 재생에너지 확산 등이 성장 잠재력을 일단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0년 이후에는 또 제3세대 전기차 출시가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ESS가 어떤 경제성이 입증이 된다면은 이러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어떤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공급이 증가를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진 머티리얼의 경우에는 이제 설비 투자하는데도 전혀 자금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동사의 I2B 생산 능력은 2018년은 1만 6천 톤인데 이번에 설비 증설을 통해서 2020년에는 약 4만 6천 톤을 일단은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약 연간 한 1,600원에서 2,000억 원의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동사는 현재 현금 보유비를 일단 1,000억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매년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능력이 1,0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연간 2,000억의 어떤 설비 투자를 하더라도 외부의 차입 없이 충분히 설비 투자 증산이 가능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만약에 이러한 어떤 증설을 할 경우에는 아마 영업이익률이 2020년 이후에는 약 26%에서 30%가 예상이 되면서 일단은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이 하락이 되면 어떤 제품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주로 이 회사는 뭐 응급제 어떤 동 관련 이런 일렉 포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큰 어떤 가격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2분기부터는 말레이시아의 2차 전정 동박 신규 공장을 가동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률 상승을 해서 일단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말레이시아 공장은 우리나라 대비 일단 인건비가 낮고 그다음에 전력비도 낮기 때문에 하반기에 풀 가동 시에 전체 이익 기여도는 일단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차트를 보더라도요. 차트 보더라도 현재 이 회사는 보면은 약간 일목균형표상에 이거 차트가 잘못됐네요. 지금 보시면 앞에 이 선행스팬의 그 구름 자체가 지금 음운인데 이제 양운으로 돌아서면서 일단 본격적으로 일단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물대가 여기 보시면은 37,800원에서 39,200원대 약 24%가 있는데 이 가격대를 일단은 돌파하면은 일단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이 되며 일단 목표가 43,000원은 일단은 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NC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LNC 바이오는 우리 뭐 텔레비나 영화 보시면은 이렇게 뭐 피부 이식, 얼굴을 이식하는 이런 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요새는 드라마 보더라도 사람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뭐 드라마에서도 봤는데 사실 어떤 것은 섬뜩하지만 우리 뭐 화상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들한테 어떤 희소식이 되는 거죠. 이 회사는 이제 재생의료 산업 중에서 인체 조직 이식제, 인체조직 기반의 의료기기 등의 조직공학 치료제와 피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코스메스티컬 등을 제조, 판매하는 바이오 기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일단 11월에 상장이 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퍼는 좀 높은 27.6, PBR은 3.15, 부채 비율은 11.9%, 유보율은 1393%서 비교적 양호한 재무지표를 보유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실적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도 매출액은 212억,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2% 증가한 55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약 330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약 76% 증가한 약 97억, 100억 가까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1분기 매출액 자체나 영업이익은 각각 128%, 116% 증가한 이런 아주 우수한 성장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들어서 더욱 큰 폭의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통상의 우리 피부 이식제 및 수요는 계절적으로 겨울, 아마 4분기에 이제 집중됨으로써 제가 볼 때는 1분기, 2분기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서는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 이식제 시장이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수혜가 기대되는데 동사는 시트형, 메가덤과 파우더형, 메가필 등 맞춤형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서 적응증, 화상 피부 이식, 유방 재건, 호성형, 위절제, 임플라 등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지적 재산권과 R&D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동사는 특허가 19건, 디자인은 6건, 연구개발 실적에 있어서는 기척 산하연구 18건, 임상연구 22건, 정부과제 10건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무세포, 동종 진피를 가공하는 건데 이제 기증 인체 조직을 냉동해서 가공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제품 자체가 거부 반응이 낮고 그다음에
이식 후에는 자기 조직으로 전환이 용이하다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또 인체 조직 기반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이 계속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우리 뭐 바이오 이런 신약이라든가 이런 약품보다는 이런 의료기기 제품 자체는 어떤 임상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되죠. 왜냐하면 임상 실험 자체가 좀 쉽습니다, 의료기는. 그래서 동사에는 아마 동종 연골 치료제인 메가키트의 경우 올 2분기에 임상이 신청된 후에 아마 내년 말에는 아마 제품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또한 다양한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단은 제가 목표가는 3만 원, 일단 손절가는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핸즈 코퍼레이션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관련 부품, 이 회사는 이제 글로벌 알루미늄 휠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작년에 우리 기아차나 현대차의 실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주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에 보면 어떤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이점에서 자동차 이런 주식들이 조금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강권은 어떤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선전하느냐 이런 문제가 관건인 것 같은데,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현대 기아차에서 벗어나서 일단 매출처를 확대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동사의 경우에는 재무지표는 선행법은 17.7, PBR은 0.45, 부채비율은 150%, 유보율은 2,854%로서 비교적 양호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실적 자체는 좀 부진했습니다. 매출액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를 한 6천억대, 영업이익은 무려 67% 감소한 105억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5.7% 증가한 6,300억, 영업이익은 30% 증가한 137억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 보기에는 아마 2분기부터는 이 회사가 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제 모로코에 공장이 3분기에 가동이 됩니다. 모로코 하면 우리 다 아시죠? 탕헤르 지역이 이제 자유경제 구역으로서 대부분의 유럽의 자동차 공장들이 여기에 모로코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들 이제 모로코에 이제 공장을 지금 지으면서 준공이 되면서 3분기부터는 이제 가동이 본격화됨으로써 동사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나 어떤 영업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5,9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트리얼즈, LNC 바이오, 그리고 핸즈 코퍼레이션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알리코 제약입니다. 알리코 제약은 1992년 이제 설립이 되어서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완제 의약품 업체입니다. 제네릭 의약품의 국내 판매, 그리고 이제 타 제약사 제품 수락 생산, 그리고 이제 동남아, 중남미 등 제네릭 해외 수출, 그리고 이제 천연물 의약품과 건강식품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알리코 제약은 비보존의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이 미국 식품의약국 패스트 트랙에 지정됐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알리코 제약은 이제 텔콘 자회사 비보존, 그리고 이제 KPM 테크와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의 국소 통증 치료제 개발을 위한 외용제 임상 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CMO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이제 마약성 진통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 오피란제린은 이제 말초에서도 우수한 진통 효능을 가지고 있고 투여가 간편한 외용제 개발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57%,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대략 39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2016년부터 이제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8년도 기준 자산이 1,106억 원, 부채가 490억 원, 자본이 615억 원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8월과 9월에 이제 쌍봉 패턴을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3월과 5월의 지수 하락 역시도 영향을 많이 받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지수의 폭락이 멈추면서 해당 종목도 어느 정도는 하락 추세가 멈췄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기관과 외인의 보유 물량이 이제 여전히 많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 구간에서의 매수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12,400원, 손절가 9,90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1962년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전문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KTNG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KTNG가 약 52%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진약품은 이제 신약 후보 물질 KL1333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이 유로바이브 파마슈티컬 AB가 영국 임상 1상 시험에 참여하는 첫 번째 환자를 등록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이 KL1333은 이제 유전적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치료하는 경구용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약물은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수면 단축이나 장기 기능을 저하를 억제하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거의 없는 이제 심각한 유전적 미토콘드리아 질환인 것만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임상에 성공했을 시에는 이제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진약품은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이 YPL001에 대해서 다국적 제약사로 기술 이전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6년 만성 폐쇄성 질환의 환자 수는 전 세계 약 2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이 관련 시장은 전 세계 약 20조 원, 국내 2천억 원 수준으로 이제 추정되는 만큼 관련 기대감이 작용할 경우에 역시 상승할 가능성 열어놔야 합니다. 또 정부가 이번에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 4,779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점도 이제 긍정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상승 가능성이 하반기에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52%, 유통 주식수가 대략 8,600만 주 정도입니다. 2015년부터 계속 흑자를 이어가다가 2018년도에 적자 전환이 되었지만 적자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2년 연속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진약품은 올해 3월부터 이제 시장의 하락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받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오히려 이 하락 추세에 보유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고 여전히 보유 물량이 많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6,300원, 손절가 5,270원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능성 음료인 이제 미으로 파이버를 비롯해서 장기능 개선을 위한 이제 헬시 올리고 일반 의약품인 물파스 그리고 이제 버물리 그리고 FDA 승인을 받은 탈모 치료제 마이녹실 등 170여 가지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응급 피임 시장에서는 동사의 이제 엘라원과 이제 노레보가 그리고 이제 질염 치료제 시장에서는 이 지노 프로 절정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제 수성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약품이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6월 7일부터 진행된 이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경구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 HD6277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하였고 현재 HD6277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탐색적 약호 평가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해당 결과를 포함해서 올해 하반기 임상 1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현대약품은 이번 ADA에서 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 HD6277을 이제 임상 1상에서 정상인에게 단회 또는 이제 반복 투여 시에 따른 안정성 및 내약성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혈중 약물 노출에 의한 이제 약 동학적 관찰 결과와 이제 악력학적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현대약품의 경구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 HD6277은
이 체내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이제 GPR40 이제 어거니스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22%, 그리고 자사주 펀드가 약 10% 정도, 그리고 자사주가 약 4% 정도의 지분율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 같은 경우는 대략 2천만 주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2016년부터 이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이제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고, 2018년도 기준 자산이 1,588억 원, 부채가 518억 원, 자본이 1,070억 원으로 재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박스권 내에서 상단 돌파가 이루어졌고, 또 이제 하단 이탈이 이루어지는 등 이러한 박스권 내에서의 상단 돌파와 하단 이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와중에도 이제 기관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이고, 상승 탄력은 한 번 더 이제 급증할 가능성이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가 이제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제 5,500원, 손절가는 이제 4,400원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UCI입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에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전무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회사는 이제 콘덴서 제조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교육 사업을 또 시작을 했죠.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어떤 실적이라든가 일단 자금문에 굉장히 어려운 회사였는데, 유상증자하고 이제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해서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주식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 힘든 게 어떤 이벤트 자체가 뭐 5G처럼 테마가 있는 그런 거에서 계속 상한가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거 자금 조달, 어떤 일회성 거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편승한다고 하면 지금 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매매도 안 될 거고, 결국은 이거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일단 올리는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어떤 그 정보를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추정해서 매매하는 건 좀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유상증자 자체가 주주 배정에는 악재지만 제3자 배정에는 일단은 뭐 호재가 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한 이제 전환사채 발행권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납입이 안 되면서 계속 늦추는 이런 또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환사채가 그때 발행이 되는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이미 그때 되면 뭐 주가는 뭐 더 올라갔거나 낮아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일회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입니다. 미국의 LSKB와 합병 결정에 오늘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항암제를 개발하는 자회사다 보니까 기대도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HLB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 리보세라닙을 개발 중인 미국 자회사 이제 LSK 바이오 파마와 이제 합병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전일에 3자 배정 유상 증자에 대한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무 상태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3년 연속 적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합병에 대한 재료가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 자체가 상승 탄력이 크면은 이게 공시가 뜨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작은 모습이고, 현재 이제 이 저항선 61선 저항선인 78,000원을 이제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보유 물량을 축소를 한 반면에 개인만 오히려 보유 물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을 이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60일선 저항선인 78,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HLB 만나보고 왔는데 전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 임상 3상 탑라인이 좀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HLB는 일단 표적 항암제에서는 최고의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자는 면역 항암제에서 HLB는 저도 계속 그 관찰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이번에 이런 어떤 그 임상 이런 뉴스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M&A 뉴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인데요. 신작 흥행에 현재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무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차트 한번 먼저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게임즈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 52시간 때문에 한번 또 폭풍을 맞았고 이번에는 또 어떤가 질병이 뭐 어떤 게임 중독이 질병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좀 안 좋은 그런 그 주가를 보였는데 이번에 뭐 7개 대자해가지고 일본에서 일단 1위를 기록해서 지금 넷마블이 강세를 보이는데 차트를 보시면 요게 지금 300일선이거든요. 300일선을 보시면은 3번 오늘 과거에 보시면 계속 300일선을 돌파를 하다가 계속 무너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오늘 보면은 계속 꼬리가 달리면서 그렇죠. 300일선을 여기 돌파를 하냐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가까지 만약에 이런 300일선을 돌파하면 이거는 대세 상승이기 때문에 일단 300일선의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일단 넷마블 자체도 뭐 바닥서부터 좀 올라온 상태지만 지금 300일선에서 일단 저항선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요거를 돌파하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 5월 28일에 종근당 바이오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34% 넘었습니다. 목표가로 28,000원 주셨는데 이미 터치를 했거든요. 이제 매도를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선 현재 가격대에도 충분히 수익 실현할 타임으로 보이고 있지만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구간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자면 추가 상승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 급등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성장 기대감과 종근당 홀딩스에서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사는 일단 프로바이오틱스 핵심 원료인 원마를 같은 계열사의 종근당 건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산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락토핏의 일부 제품에 동사의 원료가 사용됩니다. 락토핏은 지난 1분기에만 44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동사가 특허받은 프롤린 공법을 적용한 프리미엄 제품인 락토핏 생유산균 코어를 출시한 바 있어 남은 분기 실적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도 같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종근당 홀딩스에서 다소 무거운 시가총액과 높은 가격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근당 바이오의 수급이 들어왔으며 최근 기관은 5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에서도 특이 수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로 접근하자면 1분기 실적도 증가된 만큼 남은 분기에도 실적을 주시하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2차 목표가는 36,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화인베스틸입니다. 동사는 일단 조선용 형광과 일반 형광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 신수요 산업 부상,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 마지막으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관련주로서 상승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풍력과 원자력 등 신수요 산업이 부상함에 따라 관련 철강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풍력 산업은 연평균 23%의 고성장 전망으로 관련 전기 강판, 후판 등 풍력용 철강제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동사는 일단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서 최근 미중무역 분쟁 영향으로 물동량이 줄어 조선업의 침체기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 업체들이 지난달 석 달 만에 중국을 제치고 수주 1위를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카타르의 LNG 운반선 대량 발주 등으로 이어진 덕분에 1분기 실적은 선방한 편입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장인하 화인베스트 대표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활동을 통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인연을 맺으면서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로 이사하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에 당분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보시면 중장기 이평선 중심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5월 증시가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현재 가격대 매물대도 어느 정도 대부분 소화된 모습이므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2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약보합권 2100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요 9시 5분경에는 87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100선까지 다시 오르면서 회복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도폭 큰데요. 44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7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상승 전환됐습니다. 삼성전자 0.46% 상승하면서 43,950원까지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현재 0.5% 가깝게 상승하면서 64,000원대까지 바짝 쫓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합권 14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다만 셀트리온이 오늘 좀 빠집니다.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0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 현재 혼조세 나타냅니다. LG화학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좀 급등했던 만큼 좀 빠지고요. 신한지주, 강보합권, 포스코도 0.6% 상승세 나타냅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잘 가는데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2만 원대까지 터치했고요. 10위권에 다시 SK텔레콤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면서 SK텔레콤이 올라왔는데 현재 0.5% 하락세 25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강보합권 727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729선에서 출발했다가 2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27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팝니다. 44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도 1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560억 원 넘게 사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외하고는 모두 그래도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68% 하락세 나오고요. 5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이 오늘 강세 이어갑니다. 1% 상승하면서 18만 4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기생충이 이번 주말에 800만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강보합권, 헬릭스미스 0.6% 상승하면서 19만 2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다시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좀 대부분 잘 가는데 펄어비스 2%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2만 5,9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재 혼조수 나타냅니다. 일단 HLB 2% 강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합병에 대한 호재가 있는 상황이죠. 7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강보합권 42만 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여전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1%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73,2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휴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강세 나타내면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41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약보합권 52,300원에 거래됩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1,183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오늘은 그 CS 윈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면 저가 매수라기보다 오늘은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초도 단계다 이렇게 보이는 종목이죠. 그동안에 많은 여러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그 박스권이 몇 년, 그러니까 4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서 그래서 한번 흥미롭게 한번 CS 윈드를 이제 보도록 하는 건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래도 좀 잘 매매는 안 하시는 종목일 겁니다. 그래서 CS 윈드 하면 풍력발전 타워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이제 풍력발전 타워 이제 풍력발전용 플랫폼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 팔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주로 보시면은 알겠지만 우리가 CS 윈드, 그러니까 태양광이 있겠고 우리가 재생에너지 중에서 이제 풍력발전이 있는데 전 세계 풍력 발전 중에서 CS 윈도가 일정 정도의 타워 부분에서는 가장 이름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친환경적인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차 우리도 높아지지만 전 세계로 계속 높아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태양광도 많이 설치하지만 그래도 풍력 발전도 거기에 맞춰서 크게 급격수로 이제 증가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태양광에 비해서 풍력 발전은 그만큼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큰 대형 회사들의 어떤 발전을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글로벌 회사 잘 알고 있는 지멘스라든가 지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지멘스와 올해 1년간의 공급 계약이 1,530여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글로벌사하고의 어떤 튼튼한 공급 계약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일반 육상에 설치하는 게 있고 해상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많이 남아 있는 땅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놀고 있는 땅에 많이 이제 설치하는 이런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또 보조금이 축소된다라고 하면서 미리 계약을 통해 갖고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의 증가가 역시 CS 윈드로서는 좋은 기회를 맞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가 영국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죠. 영국 시장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스웨덴, 중동, 호주 등 이런 신흥 시장으로서의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양상이 CS 윈드로서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고 주가로서도 새로운 기회로 창출되고 역시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또한 아주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한 어떤 미래 재생에너지로서 CSN들을 선정하면 괜찮겠다 이런 판단을 드리면서 오늘 장중의 저점인 41,000원에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8,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났습니다만 오늘도 역시나 시장은 뭐 순조롭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에너지주 강세나 뭐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이제 전일 옵션 마감일 이후로 변동성은 이제 크긴 했습니다만 혼조세 마감을 했고 오늘도 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단 유조선 피격에 따른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지만 이제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있고 다음 주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7월, 9월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한 부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들의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6월 말에 예정이 된 G20 정상회의 전까지는 역시 상승과 하락에는 분명히 제한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한 호재가 뭐 있거나 이제 악재가 없을 예정이라서 G20 정상회의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만남으로 무역 협상에 대한 시각이 다시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미리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크게 가지지 않는 것이 좋고 현재도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됩니다만 당분간은 이 개별 종목 장세와 테마주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대중 추가 관세에 대해서 미국에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선 출마 선언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미지수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도 G20 정상회의 전까지는 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은 이제 큰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매매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미국과 이제 당연히 이제 디커플리 장세가 연출이 될 것으로 경기 상황을 보고 있고 뭐 상승과 호재에는 분명히 약한 반면에 하락과 악재에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무역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 둔화 우려가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5월 말부터의 반등 전에 바닥권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2차 전지나 그다음 바이오 제약 업종을 선호했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실적 우량주나 뭐 테마주들이 이제 계속 매매가 쉬울 전망인데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 그리고 뭐 대지열병, 그래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주 이런 쪽으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드릴 종목은 유니트론텍인데요. 뭐 관련주로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가 좀 강한 편인데 뭐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 주요 매출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모든 제품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듈이나 그리고 IoT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개발 그리고 토탈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데 뭐 가장 큰 매출 부분은 이제 자동차용 매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오늘 이제 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유인즉슨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으로는 미국의 마이크론사죠. 국내 유통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은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 이제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반사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서 유니트론텍의 매출 구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유니트론 차이나를 설립 협약이 이제 체결됨에 따라서 중국 내 차량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도 경쟁력이 분명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회사이죠. 토르 드라이브 주식을 약 한 20%는 아니고 한 12% 정도 보유 중인데 아직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으나 다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이제 뭐 그 이유로서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투자에서 굉장히 이제 삼성에서 크게 투자를 했고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국내 이마트가 토르 드라이버와 함께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시범 운영으로 인해서 차후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상암 쪽에 자율주행 버스 시험 사업에도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지금 뭐 다양하게 이제 사업 관련들이 굉장히 높은데 삼성그룹에서 이제 대규모 비메모리 관련 투자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이 보통 이제 5G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된 기술들을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 수주나 추가 매출의 구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차트로는 오늘 이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보여드렸던 이제 매수가보다는 조금 높게 사셔야 될 거는 같은데요. 작년 말 저점 이후에 단계적인 상승을 보여주었고 1월달에 자율주행 관련차로서 이제 테마주로 엮였고, 그리고 1월 급등 이후로는 이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와 함께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거래량이 이제 동반되면서 추천 매수가는 원래 8,000원 이하였습니다만 오늘 지금 높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8,000원 밑으로 기다려서 8,000원에서 밑으로는 지금 7,800원까지 매수를 좀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높은 상태로 오늘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7,500원까지만 보시고, 1차 목표가는 뭐 작년 하반기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52주 신고가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 매물대가 있는 9,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